여수 서부권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화양지구 관광 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골프장 주변 콘도와 컨벤션홀 건립을 통한 복합 해양 관광단지로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3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된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만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선시대 통신사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고증을 통해 복원된 통신사선은 앞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부두 3-3단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해 물동량 1000만 TEU 달성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여수 화양지구 개발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 이후 미흡했던 관광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경도에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복합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여수 동부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또 다른 관심은 여수 서부권인 화양지구. 화양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골프장 이후 관광개발이 주춤한 상황. 민간 사업으로 이곳에 1,4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까지 대규모 콘도와 컨벤션홀이 들어섭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면 후속 관광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비치콘도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후속 사업으로 골프장에 나일론을 추가하고 건립될 콘도 인근에 고급 별장형 콘도하고 스트리트형 쇼핑센터도 차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청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국외 투자 유치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국외 투자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민간 투자 협약 이후 10%가량 개발이 진행된 여수 화양 경제자유구역. 연계 관광 개발이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를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이 중장기적으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방희석 사장은 CEO 특강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투기장 건설 사업뿐 아니라 자동차 부두인 컨부두 3-2단계를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을 바꾸고 3-3단계를 개발하는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테이너 물동량은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1000만 TEU 달성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순천시가 인증도시 간 교류 활동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5월 이번에 인증을 받은 국내외 18곳의 도시와 함께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순천에 위치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사무국을 맡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남북 생태교류 진전을 위해 북한도 초청할 예정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목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이 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정보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 56살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한 또 다른 교사가 상담을 해보니 추행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학교가 A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학생의 수는 35명에 이릅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등을 또닥거렸다.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는 선생님이 길을 조금 이렇게 잡아당겼다. 일단 수업을 우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겸임 취소 요구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는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광양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좀 전방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또 다른 데는 없는가? 문제는 이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비위가 발견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가 경징계 처분만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사안을 뒤늦게 보고한 사례도 올해만 2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입학 지원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보호자가 온라인을 통해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시스템 참여율이 12%대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에서 검은도로로 가는 여객선이 노후화된 데다 겨울철에는 운항 횟수가 축소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은 최근 도의회 도정제문을 통해 여수 검은도 항로의 여객선 중 한 척이 내년 10월이면 설령 25년으로 퇴출되고 동절기에는 기상 여건과 이용객 감소로 하루 한 차례만 운항하고 있다며 여객선 운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도내에는 53개 항로 93척이 운항 중이며 현재 이용자와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각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전면 공영제 실시 등 중장기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외교 사절을 태우고 일본으로 갔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오늘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4.5m, 높이 3m, 돛대의 높이도 22m 규모로 실물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조 40년인 1607년부터 2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 사절단을 태우고 12차례 일본을 오갔던 목선, 조선통신사선이 고증을 거쳐 복원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복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 배가 이 바다에 떠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문화, 교류, 또 새로운 그 두 나라 간의 우정의 그러한 사절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벌채한 수령 80에서 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가 제작에 투입됐습니다. 조선시대 배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목선이었던 만큼 지름 50cm 이상의 견고한 대형 나무를 투입한 겁니다. 실제 조선통신사선에 있었던 화려한 단청들도 이렇게 재현이 됐는데요. 당시 궁궐이나 사찰에만 있었던 단청이 있었다는 건 이 통신사선이 국왕을 대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돛대의 바람, 습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꽁털이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조들이 지혜에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앞으로 찾아가는 선상박물관과 해양문화행사에 활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 바닷길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뒤 청암대 산학협력단의 교육을 의뢰해 남도 바닷길 관광해설사 40명과 관광상품 발굴 전문가 20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국비와 시비 등 3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남도 바닷길 환경 개선과 여자만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3대 관악제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여수해경의장대와 일본 관악합주단 등 국내외 20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관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이순신광장 특설무대에서 관내 오케스트라 등 7개 팀의 관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관악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공군 두원면의 한 부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4살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부두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와 자활인 한마당 행사가 오늘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 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활과 함께 희망찬 내일로라는 주제로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도내 22개 시군 지역 자활센터가 각각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 전남 지역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과 수공예품 등 60여 종의 생산품을 전시하고 그동안의 자활사업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여수광양 흑만공사가 받고 있는 광양항 포스코부두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수광양 흑만공사가 지난 2012년 이후 받은 포스코 TOC 부두 임대료가 낮게 책정돼 지난 7년간 유지, 보수, 준설 등 3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OC 부두 운영제도는 민간하역회사에 부두를 위탁 운영하는 제도로 포스코가 광양항에서 운영하는 TOC 부두는 모두 5곳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7,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해수위원회 손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 7,2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전남의 경우 구제역으로 모두 820만 1,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